이번에는 출제유형 05 슬라이드 4번에 표 슬라이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표를 작성한 후 표 스타일 지정하기와 도형을 삽입하고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요. 4번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고 자, 제목에다가 제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 B, 도시별 대표 건축물. 자, 그런 다음에 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여기 가운데 있는 개체 상자 옆에 세모를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서 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줄수와 칸수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줄수, 가로줄을 3으로, 자, 세로 칸을 3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줄수와 칸수는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표를 보고 가로는 줄, 세로는 칸, 그렇게 확인하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죠. 자,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부분은 조건에 보면 표 스타일을 보통 스타일 4, 강조 3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표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아래쪽에 화살표, 아래 방향 화살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자, 문제에서 제시된 표 스타일을 골라줘야 되는데요. 자, 보통에 보면 보통 스타일 4번은 자, 보통에서 위에서부터 스타일 1, 스타일 2, 스타일 3, 스타일 4 이렇게 되고요. 보통 스타일 4에서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강조 1, 강조 2, 강조 3. 그래서 자, 보통 스타일 4, 강조 3. 자, 문제에서 제시된 그 모양을 찾아서 보통에서 보통 스타일 4, 강조 3. 자,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서 지금 화면에 제시된 표는 표의 색상이 한 줄은 진하게 한 줄은 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문제에서 제시된 그 표의 색상은 모두 같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표 옵션에 보면 머리글 행이라는 부분과 줄무늬 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체크된 표시를 둘 다 없애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표의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우선은 세로 길이를 넓혀야 되니까요. 중간에 있는 세로 조절점에다 마우스 놓고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성해야 될 표는 위쪽에 도형이 들어가고요. 다시 또 왼쪽에 도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표의 크기가 너무 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앞쪽에 있는 이 점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자, 왼쪽에 여백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쪽에 가운데 점에 놓으시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자, 아래쪽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가지고요. 표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그래서 표가 기준이 되어 있어서 표의 기준을 딱 잡아주고 나서 위쪽에 제목 도형 그려야 되고 왼쪽에 그라데이션 도형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표 안에 들어가는 글자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글꼴을 맑은 고딕 18포인트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표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위쪽에 서식 도구에서 어때요? 글자 모양을 맑은 고딕, 자, 크기는 18포인트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표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정 가운데 정렬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세로 가운데 눌러가지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기준으로 가운데 정리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 정리를 보시면 내용 정리를 보면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글자를 셀을 기준으로 위아래 기준 세로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자, 내용 정리해서 가운데 맞춤까지. 이렇게 되면 표 안에 들어간 글자에 대해서 서식 지정이 끝났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하려고 보니까 지금 세로 칸의 간격이 어때요? 세 개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상태시죠. 그런데 우리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칸은 조금 좁고요. 두 번째 칸은 약간 더 넓고 세 번째 칸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서 조절을 하냐면 표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칸과 칸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자, 이 경계선 부분에 마우스를 놓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표 안에 클릭해서 자, 글자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표 안에서 셀과 셀 사이를 이동할 때에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을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칸도 자, 문제의 출력 형태를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글씨를 입력을 하시고요. 자, 글자 입력 두 번째 칸까지 끝났으면 이제 세 번째 칸에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칸은 글자 입력이 지금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한 셀에 하나의 줄 입력하고 지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구경거까지 되어 있고 리가는 밑으로 되어 있죠. 이럴 때는 구경거까지 입력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리가 펼쳐지면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칸의 너비가 조금 좁다. 그래서 출력 형태가 좀 다른 경우에는 어찌됐든 결론은 출력 형태는 우리가 지금 문제를 작성하고자 하는 그 화면하고 똑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간격이 너무 넓거나 좁게 되면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글자마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니까 엔터. 자, 이렇게 표에 대해서 자료 입력이 다 끝났으면 자, 위쪽 상단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단 도형은 지금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만들고 하나의 도형에 대해서 서식 지정 끝나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 가지고 글자를 수정해 주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아래쪽 도형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래쪽 도형이 자,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 직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크기에 맞춰서. 그런 다음에 그 안쪽에는 어떤 모양이 들어갔어요? 사다리꼴 모양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 이거 사다리꼴 출력 형태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동일한 도형을 찾아갖고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변경하기 전에 자, 색상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색상 변경은 여기 채우기에서 하시는 거죠. 채우기 세모단추 누르셔가지고 색상을 좀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두 번째 사다리꼴 도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모양은 어떻게 하시냐면 출력 형태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색상 변경을 좀 해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지정하시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표와 마찬가지로 도형의 글자도 맑은 고딕 18포인트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글자의 모양을 다시 한번 맑은 고딕 지정하고 크기 18포인트 지정하고요. 자, 도형의 글자 색상은 기본 색상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글자의 색상도 검정색으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글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위치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똑같은 도형이 지금 두 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드래그해서 이 두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지정을 하시고요. 자, 도형을 복제하고자 할 때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를 하시지만 줄을 맞춰서 복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도형을 복제할 때 줄 맞춰 복제하는 게 뭐냐면 키보드에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함께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는 겁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키보드 왼쪽에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를 함께 누르세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는 도형의 여기 안쪽에 두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자, 키보드 손을 떼시면 안 됩니다. 마우스 손 떼고 그 다음 키보드 손 떼고 이렇게 해야지 복제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 아래쪽 표의 크기에 비례해서 지금 가로 크기가 너무 작죠? 그럼 약간 늘려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에 놓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 옆에 똑같은 거 또 하나 필요하겠죠?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복제를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요. 가운데 있는 점에 놓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위치가 아니라 이번에는 건축물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아니라 비고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쪽에 상단 도형이 다 끝나게 되고요. 자, 이제 왼쪽에 그라데이션 도형 그려볼 건데요. 자, 모양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에 가셔가지고요. 자, 이 모양은 어디에 있냐면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에 보시면 이런 모양 있죠. 네. 자, 순서도에 가셔가지고 그 모양 찾아서 클릭. 그 다음에 크기에 맞춰가지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방향이 반대 방향 되어 있죠. 그러면 도형 탭에서 회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정도의 회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회전을 클릭해서 어떻게 좌우 대칭 하시는 겁니다. 좌우 대칭. 자,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 클릭.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색상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위에 채우기를 이용을 하시는데요. 채우기 옆에 세모를 누르셔가지고 그라데이션으로 가시고요. 자,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하는데 선형의 위쪽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에 가셔가지고 선형 위쪽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라데이션에 가서 자, 밝은 그라데이션 가서 선형 위쪽이 세 번째네요. 선형 위쪽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왔죠. 자, 위치 한번 맞춰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맑은 고딕에 18포인트 지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글자 모양을 맑은 고딕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색 지정하셔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하나 자, 이렇게 세 개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서식 지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클릭해서 글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라노, 세 번째 피사 이렇게 되면 표의 전체적인 모양은 끝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표 안쪽에 커서를 맞춘 상태에서 표가 도형과 겹쳐 있는 상태에서 제일 위쪽으로 오도록 자, 표의 조건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맨 앞으로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표 슬라이드의 모든 조건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